두 번째 이슈 볼까요? 예. 우와, 요거는 역시 있기는 있네요. 네, 많아요.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는데 네. 여기 보면 그 지난달에 이제 포항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보도 났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 왜 그러면 그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그러니까 시도한 건 아니 시도하려고 한 거죠. 네. 그 이유를 이제 아마 이제 밝혀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나왔어요? 이분들이 15년 동안 15년이요? 15년 동안 무속인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금전적인 갈취와 폭행을 당해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런데 그것까지는 다 참았대요. 네. 돈 뺏기고 뭐 이런 거. 이 무속인이 어디 나 이거 좀 찾아보려다가 결국 못 찾았는데 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법당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법당을 운영하는 그 이 무속인이라고 그러는데 교수님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네. 내가 거기 근무했었으니까 그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요 거기서 이제 그 무속인 활동을 한 게 2008년인데 네. 그때 이 어떻게 그때는 포항에 있던 포항 주민은 아닌 것 같다. 포항에 가서 그랬던 것 같아. 그렇죠. 예. 시도한 게. 예. 아마 그 이 법당을 출입하면서 무속인을 만났는데 그 처음에 딸이 하나 있나 봐요. 네. 딸이 아플 거니까 100일 전에 조심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딸이 아팠다는 거예요. 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딸이 아프다고 네. 100일 전에. 네. 그런데 100일 전에 이미 딱 얘기한 거예요. 연구소 보고 100일 앞으로 한 서너 달 후에 딸이 많이 아플 거야. 그 예언을 했는데 에이씨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네 그러고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랬더니 내가 애군 풀어줄게. 그 애군 딱 풀고 났더니 애가 감쪽같이 났었다는 거야. 그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맹종하는 거지. 신봉하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 하나씩 차곡차곡 조금씩 쌓이면서 이제 빨려 들어간 거지. 결국 이게 피해자분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믿는 것 자체 웃기잖아요. 뭐 얘기했다고 나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요. 네. 우리가 한두 번 봤어요. 네. 아유. 이은혜한테 끌려 들어간 윤 씨도 그렇고 서서 그 바람에 이제 무속인이 축하면 부르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저 법당 앞에 있는 텃밭 거기 와서 저 씨 좀 뿌리고 일 좀 해. 뭐 법당 저 시멘트 일하는데 그것도 좀 해. 그 강제노동을 한 거야. 강제노동 시키는 대로. 그냥 전화 걸으면 무작정 달려가야 되는 거야. 이제 거의 뭐 이제 집사가 노예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다른 거 다 참을 수 있다 이거야. 뭐 때리기도 하고 막 폭행도 하고 그랬대요. 폭언 폭행. 근데 다 참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뭐였냐면 미성년자인 딸하고 자기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대요. 그러니까 남자 무당인가 보네. 그냥 가짜 사입이 남자 무당인가 보네요. 남자 무당이니까요. 그러니까 법당 운영하면서 그렇게 한 건데. 딸하고 성관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만큼은 이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거 이제 아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경찰이 자세히 조사한 것 같아요. 네. 막 보면 이제 녹취된 것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약이 올라 있다고 이 새끼야 막 이제 전화해가지고 함부로 욕하고. 그러니까 막 법당에 제사 지낼 때 거기 올리는 재물 올리는 거 이런 것 그 명목으로 매달 돈 뜯기고 니네들 거기다 올려놓고 빌어주지 않으면 애군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그 무당들이 돈 뜯어먹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죠? 예. 얼마 뜯겼는 줄 아세요? 그동안? 얼마 뜯겼어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억은 넘겠죠. 이 정도 억 정도가 넘어요. 억억 소리가 나요. 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대출 받아줬대요. 아이고. 더 이상 대출 받을 돈도 없대요 이제. 그래서 돈 자꾸 가져오라 그러면 이제 이분이 저는 이제 더 이상 대출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 딸하고 나 성관계 할 수 있어. 미친놈 아니에요? 확 죽여버리고 싶어 이거요.
내가 누구랑 뭐를 한번 할 거야. 동의하면 누구누구 데리고 오고 아니면 안 와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소리 지르고. 그리고 실제로 딸을 상대로 성추행도 있었대요. 있었겠죠. 그 딸이 증언을 이런 했답니다. 쓰레기면 없었겠어요. 그 애가 얘기 들어보면 할아버지가 그 중요 부위에다가 뭐 추행을 뽀뽀를 했고. 했다고. 예. 그게 수치스러웠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딸 아이 안아주면서 엉덩이하고 가슴 만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끝날 것 같지 않더라. 이제 돈은 더 이상 그동안 돈을 주면은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면 딸 달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머지 우리 나만 죽으면 나머지 세 사람이 시달릴 것 같아서 다 같이 죽으려고 생각하고 이거 자체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다. 왜 죽음으로 알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쫓아가서 잡아갖고 예, 패버리지 차라리. 이 아버지도 잘못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이게. 이거는- 잘못됐다기보다 이제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죽자는 얘기는 애 생명을 빼앗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거는 무지무지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이거 정신 나간 차라리 사람이지. 예. 지가 가가지고 무속인 가 멱살을 잡아야지. 멱살을 잡아야지. 왜 나머지 아내하고 딸 둘이잖아. 예. 그 책임.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자기 합리화야. 이거는 나 가스라이팅 당했는데 계속 시달림 당할 것 같으니까 같이 죽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심정적으로 뭐 오직 하겠냐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예. 사실 납득이 안 돼.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 스타일 저도 배웠잖아요. 이거는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가스라이팅 한참 당한 잘못됐지. 과정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치는데 어떻게 같이 죽어요 그래. 이거 아마 경남경찰청에서 일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마 이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요거 뭐 나오니까 이제 연합뉴스에서 쫓아가가지고 그 무속인 그 만난 모양이에요. 네. 그랬더니 이 자식이 아우 그 딸하고 내가 성관계 하자고 말했던 건 솔직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 가족들 만나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뭐 돈 뜯어가고 뭐 협박하고 포괄한 거 있잖아요. 뭐 추행한 거 뭐 이런 거 등등은 다 아니라고 펄딱 뛰고 그 기자한테 웬만하면 기사 안 내게 해달라. 합의할 수 있게 좀 주선이나 해달라. 이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 하는 놈들이 꼭 이래요. 요 새끼 발가락 내어주기 전략 하잖아요. 이 새끼들 아주 손 안 잘리려고. 이거 아주 저희 박살 내야 됩니다 이거. 이런 그러니까 놈들. 삶의 방식이 이런 거지 항상. 이게 아마 요승이라고 그러지 요승. 법당 차리는 거 보니까 요승이라고 그래요. 스님 행세하면서 예언하는 척하면서 저 빨대 꽂아놓고 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거. 저번에 교수님 제 비슷한 사례인데 이제 어떤 사이비 목사예요. 그 교단도 어딘지 목사.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이비 애들 맞아요. 많아. 예. 어디서 목사증 받았나 봐.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추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추행을 당해갖고 이제 엄마를 이제 방송국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제가 좀 했었는데 엄마가 뭐라 하냐. 제가 미친년이에요. 제가 죽어야지. 저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린 거죠. 그 아기가 딸이 둘 있는데 추행은 당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저 때문에 애들이 다친 것 같아서 너무 슬픕니다. 제가 죽이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죽어야지 해결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화를 내버렸어요. 방송 카메라 끊고. 왜 그러냐? 어머니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래버렸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 방송 안 나가도 되는데 까놓고 얘기합시다. 엄마 때문에 당한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그 목사를 믿었으니까 애딸 갖다 바친 거 아니냐고. 그럼 그 본인이 책임이 있는데 회피하는 거지 죽은 거. 그래서 애들이 왜 인터뷰 응하지 않았겠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 원래 딸이랑 둘이 같이 나오기로 했거든요, 성인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PD하고 지금 딸 바꿀 수 있으면 통화해보라고. 그래서 딸하고 제가 통화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머니도 가스라이팅이 공범으로 보시죠. 그랬더니 맞대. 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에 나왔을 때 엄마가 또 내가 죽일년입니다. 제가 목사한테 사기당해서 애들을 다치겠습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애들이 안 나온 거예요. 딸들이. 그걸 엄마가 모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지. 예, 그렇게 뒤늦게나마도 예.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시도 실제로는 안 죽었지만 다행히 예. 그거를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여기도 엄마죠. 엄마가 지금 저거 된 거지 아버지 아니네. 예.
같은 거 같아요. 40대 여성 A씨라고 돼 있는데 그죠? 야 이거 남성 아니에요? 여성인가? 엄마네 엄마. 이거 똑같네. 엄마가 이것도 엄마네. 엄마인가? 엄마 내용이네. 대체로 엄마가 그럴 것 같아. 이거 절대 그런 아니야. 아버지도 남편 있고. B 씨가 딸이 처음에 100일 후에 네 딸이 아플 거라고 뭐 그 할 아빠, 엄마 때 다네. 남편 그러니까 이 부부예요 부부 다. 그러니까 일가족이 다 노예 활동한 거예요. 그게 왜 애들을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죽음에 안 되지. 이은혜 사건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돌아보면 그 남편 윤 씨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법원에서 가스라이팅을 그럼 인정하는 게 지금 좀 지난한 어떤 시간이 흐를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사회학자나 범죄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이게 큰 화두로 떠오르고 현대에 그렇잖아요. 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판사는 현재까지 가스라이팅의 어떤 심리적 지배관계를 법원에서 판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예요. 네. 이은혜 사건이 터졌을 때 유일하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스라이팅이 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은 판사가 끊었죠.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끊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 관계를 판결문에서처럼 싹둑 잘라서 끊어버리면 남편 윤 씨가 바보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죠? 네.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과 바보인 건 다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는 윤 씨를 바보라는 얘기하고 또 바보라는 얘기로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그거는 이제 교수님 말씀도 한쪽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역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미국 법 쪽에서도 가스라이팅 관련해서 지금도 논란이 많아요. 인정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인정은 하고 있는데 왜 맞냐면 이제 가스라이팅을 그 당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그게 특히 개인적 주관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한 건이고 단기간이면 예, 어렵겠지. 예. 근데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몇십 년 단위로 막 나오고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은혜 씨 같은 경우는 예, 그게 그래서 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스라이팅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 사이비 종교가 많대요. 많잖아요. 뭔데 몇만 개 된대요. 무슨 교 뭐. 근데 걔네도 헌법상 우리랑 똑같이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독교 계통이면 다 뭐라고는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가스라이팅이 만약에 법정에서 인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엄청난 유형의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종교계하고 엄청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또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종교계와 관련돼서. 예.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돼서. 예. 왜 그러면 난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 교회에 가서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좌우지간 정리가 되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가스라이팅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건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인정해 주지만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거는 예. 이제 아마 종교가 관련돼 있는 가스라이팅 관련 너무 많대요. 이거는 예, 너무 많아서. 상당히 신중하고 네.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시간 내에 단순한 어떤 심리적 지배 같은 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가스라이팅으로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은혜 사건을 제가 들었던 이유는 저는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은혜 사건에 대해서. 이은혜 사건에 대해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봤어요. 네. 첫 번째 관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이잖아요. 네, 오랜 그렇죠. 기간에 오래 걸쳐서 윤 씨하고 대화 나눈 거, 주변의 어떤 인물들, 또 죽이려고 보고동 먹인 거, 낚시터에 빠뜨린 거, 뭐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 등등이 그냥 쭉 보면 그거는 윤 씨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게 명백해 보이거든요. 예. 명백해 보이고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지. 윤 씨가 저 대기업까지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바보야? 이런 소리 안 넣는다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거를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관점 하나. 두 번째 관점은 저는 이제 또 법학 관련돼서 그 관점이 뭐였냐면 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빠진 사람 안 구해준 걸로 해서 살인이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빠져 죽도록 해가지고 이제 자기에 의한 살이냐. 근데 결국 이제 자기 살인은
안 됐어요. 그쵸, 근데 나는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1년의 연관 관계로 봤어. 양양에서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보고동목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자, 이 1년의 행위가 살인 행위가 시작되는 거야. 네. 근데 실패.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시도한 게 낚시터에서 빠뜨린 거야. 그것도 실패. 그리고 급기야 계곡에서 뛰어들도록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으면 이 세 가지 행위가 1년 행위가 이어진다면 네. 이어지는 어떤 1년 행위로 본다면 이건 자기살인으로 봐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법리적인 입장에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가스라이팅과 법리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봤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생각했던 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가스라이팅도 인정 안 됐고 그 다음에 자기살인으로 연관된 행위로 해서 자기살인으로도 안 됐지만 물론 형량은 관계없이 무기징역입니다. 형량은. 네. 근데 형량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위험한 행위를 교사 즉 지시해서 죽은 사례잖아요. 이게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험한 행위를 사실상 지시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그 독일 대륙법계 국가들이 그 쉽게 얘기하면 자살 교사죄 이런 거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지시했으면 살이냐 그냥 이렇게 살인. 정리했고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나가는 기차에 뛰어내리라고 지시했잖아요. 이것도 살이냐? 왜 그러냐면 목숨을 잃을 만한 행위를 네가 교사가 지시한 거거든. 차라리 그렇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깔끔하죠. 보완한 국가들이 많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좀 봐보세요. 판사도 법조인이고 검사도 법조인이고 변호사도 법조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양적인 판단으로 먹고 살아온 전문가 집단이에요. 사람을 죽였다? 이거 얼마짜리? 근데 어떻게 원한으로 죽였다? 얼마짜리? 이렇게 계량적으로 행동을 봤잖아요. 근데 교수님이나 저나 비난 동기 보통 예. 거기에 이제 질적인 부분, 이게 악질이냐 아니냐 살짝 넣어갖고 자기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위 자체 양이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교수님도 법학자인데도 뭐 역으로 뒤집어 가갖고 프로파일링이나 범죄 심리 분석이나 가스라이팅과 같은 범죄학 이런 어떤 이론이나 연구들을 판결에 적용하겠다 그래버리면 자기들 근간이 깨지는 거예요. 기득권이 깨지는 거예요. 완전 깨지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언론에 난리치고 교수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자들이 이건 가스라이팅 형량에 넣어야 된다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씹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양으로만 판단한다 아직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들끼리의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예. 니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질적 판단까지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 법조인들이 해줄 일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절대 싶어요. 다수의 대한민국 판사님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고 아니, 있는 그건 거 믿어요. 알고 네. 있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이 유지된다고 믿습니다만은 네. 근데 또 그 중에 극히 일부는 그 전관예우 깍듯이 지키면서 골프 치시면서 예. 형량을 지들이 선심 쓰는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현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교수님 거라.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요거 기억해서 넘어갈게요. 교수님 저기 판사나 법조인 중에 범죄 심리나 이런 쪽 있잖아요. 심리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 안 많아요. 거의 안 못 많아요. 봤는데 안 많아요. 정신과 의사 중에 상담대학원 다니는 분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행위, 정신과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상담이라는 앞에 단계에도 나도 전문가가 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판사가 심리나 범죄 심리 공부하는 거랑 비전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치 척도가 틀리다는 걸 말씀드려요. 범죄학자들 불러다가 무슨 판사가 그 법대 위에 높은 데 앉아갖고 내려다보면서 한 분야의 전문가 불러다가 너 참고로 한번 얘기해봐. 참고야, 참고. 그러니까 참고. 범죄학자가 가스라이팅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이렇게 듣고 자기가 납득이 되면 고개 한 두 번 끄덕거리고. 참고야. 그러나 그걸 적용할지 여부는 내 맘이니까. 내 맘이야. 그래서 판사가 내가 뭐든지 좌우할 수 있다는 신 같은 존재라는 그 착각 속에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불행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직 하면 요즘에 AI 판사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참 지난한 세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